네, 안녕하세요. 포포트 한국판 정지훈 편집장입니다.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1라운드 경기는 맨유의 1대0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마법 같은 슈퍼 패스가 나왔고 바란의 득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날 경기에 최고의 선수로 꼽힌 완비사카의 슈퍼 태클에 황희찬 선수의 슈팅이 막혔는데요. 황희찬 선수는 후반에 교체 투입돼서 몇 차례 좋은 슈팅을 가져가면서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결정적인 슈팅 장면에서 완비사카의 좋은 태클에 막혔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울버햄튼의 경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시즌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팀 모두 아주 만족스러운 프리시즌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 도르트문트 이런 팀들과 경기를 했는데요. 프리시즌에는 완성도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테나 감독의 주도하에 이적 시장에서 오나나, 마운트, 회이룬 꼭 필요한 포지션의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공격, 중원, 최후반까지 강화를 하면서 대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반면 울버햄튼은 좋지 못한 여름 이적 시장을 보냈고요. 많은 선수들, 총 20명이 넘는 선수들이 떠났지만 영입은 단 3명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자유계약으로 영입한 선수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여기에 지난 시즌 좋은 경기, 좋은 지도력,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로페테기 감독이 팀을 갑작스럽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게리 오닐 감독이 도중에 왔는데요. 어쨌든 좋은 여름을 보내지 못한 것은 분명할 것 같고, 어쨌든 1라운드부터 맨유와 만나게 됐습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맨유와 울버햄튼에는 격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맨유가 10승 4무 4패로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의 경기에서도 맨유가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하지만 2022년 1월에는 울버햄튼이 1대0으로 승리한 프리미어리그에서 승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감독이 바뀐 상황에서 이런 지난 시즌부터 좋은 흐름을 가지고 오고 있는 맨유를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가 관심사였습니다. 네, 선발 명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리 오닐 감독은 일단 4-4-2 포메이션, 일단 갑자기 팀을 맡게 됐기 때문에 어떤 급격한 전술 변화보다는 강력한 압박과 이 두 줄 수비를 통한 수비에 좀 집중을 했고요. 4-4-2 포메이션을 활용했습니다. 쿠냐와 사라비아 선수를 좀 전방에 넣고 강력한 압박과 빠른 역습을 통해 공격을 전개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누니에스, 레미나, 고메스, 네투가 중원을 지켰고요. 아인누리, 킬먼, 도슨, 세메두가 포백을 유지했습니다. 좋은 선방을 펼쳐준 조세사가 주전 수문장이죠. 골문을 지켰고요. 맨유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했다고 했지만 경기를 시작했을 때는 4-1-4-1에 가까웠습니다. 카세미르가 중앙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고요. 마운트와 브루노가 2선 공격형 미드필더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전방에 레시포드고요. 좌우 측면에 가르나초, 안토니가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포백은 지난 시즌의 그런 주전 포백이죠. 쇼, 마르티네스, 바란, 완비사카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달롯과 완비사카는 지난 시즌에 치열한 주전 경쟁을 펼쳤는데 일단 에릭 테나우 감독은 완비사카에게 합격점을 주면서 선발 출전을 하게 됐고요. 오랫동안 맨유의 골문을 지켰던 데야가 팀을 떠났고요. 오나나라는 수준급의 골키퍼, 빌드업과 선방 능력, 그리고 운동 능력이 상당히 좋은 골키퍼거든요. 이 골키퍼를 영입하면서 최후방에 대한 변화를 줬습니다. 어쨌든 개막전부터 오나나가 선발 출전을 했고, 이 여름 이적 시장 영입한 회이루는 아직 약간의 부상이 있어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마운트와 오나나는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또 에릭 테나 감독과 또 인연이 있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인연이 있죠. 테나 감독이 자신감 있게 데려온 선수인데 개막전부터 선발로 나서게 됐습니다. 어쨌든 카세미르가 홀로 수비형 미드필더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울버햄튼의 그런 빠른 역습을 얼마만큼 저지할 수 있을지가 이날의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전체적인 경기는 맨유가 주도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전반 11분 역습상에서 안토니와 레시포드 이런 침투 장면이 나왔는데요. 안토니가 공을 잡자 레시포드가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빠르게 이동을 했고요. 교차로 침투하는 장면입니다. 안토니는 중앙으로 이동을 해서 레시포드의 패스를 넘겼고요. 레시포드가 공을 받아서 슈팅까지는 가져갔지만 조금은 위력이 약했고 득점에는 무산이 됐습니다. 어쨌든 맨유는 이런 안토니, 레시포드, 브루노, 그리고 왼쪽에 가르나초 이런 선수들이 유기적인 플레이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가장 인상적인 선수를 꼽으라면 단연 쿠냐 선수였습니다. 전반 26분 쿠냐가 중앙에서 공을 잡아서 단독 드리블을 시도를 했고요. 이처럼 맨유의 그런 중원이 아무래도 마운트와 브루노, 카세미르가 혼자 포백을 보호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좀 공간이 많이 나는 모습들이 이 90분 내내 좀 이어졌는데요. 이 공간을 쿠냐가 단독 드리블을 시도를 했고 이 문전까지 바로 직접 공을 운반하면서 갔습니다. 이후에 사라비아를 향해서 패스를 내줬고요. 사라비아가 결정적인 상황에 슈팅을 시도했지만 일단은 벗어나면서 아쉽게 찬스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맨유가 이 마운트 브루노의 첫 조합, 어떻게 보면 이런 공격적인 조합을 처음을 시도했는데 마운트가 활동량이 좋은 선수, 또 브루노 선수도 역시나 수비가 나면 적극적으로 하는 선수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카세미르가 혼자 있다 보니까 이런 중앙에서 좀 공간이 발생을 했고요. 울버햄튼
울버햄튼은 이 중원에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특히 쿠냐와 사라비아의 이 투톱을 중심으로 공간을 활용하면서 좋은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원맨쇼 쿠냐의 엄청난 찬스 메이킹 역할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전반 32분이었습니다. 쿠냐가 투톱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일단 울버햄튼이 기본적으로 라인을 내리면서 두 줄 수비 구축하고 이 투톱을 중심으로 역습을 시도하는 장면이 많았는데 쿠냐가 중앙까지 내려와서 연계 플레이 그 다음에 플레이 메이킹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쿠냐가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반대편으로 패스를 열어줬고요. 이 패스를 받은 선수가 바로 또 쿠냐에게 전진 패스를 연결합니다. 이후에 쿠냐가 측면에서 좋은 찬스를 잡았고 반대편을 보고 잘 때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살짝 빗나가면서 아쉽게 무산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두 차례의 찬스를 봤을 때 맨유의 중원 압박이 조금 헐거웠고 이 장면을 쿠냐가 계속 공간을 침투하고 패스 플레이를 시도하고 역습을 주도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원맨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요. 좋은 찬스 메이킹에 이은 슈팅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맨유의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맨유가 높았지만 울버햄튼의 이 간헐적인 이 빠른 역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는 이제 안토니 레시포드 어쨌든 전반에 맨유가 조금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안토니와 레시포드의 역습 장면들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상대 패스 미스를 안토니가 끊었고요. 이렇게 안토니가 바로 들어갔고 안토니가 또 중앙으로 이동해서 패스를 연결했고 레시포드가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이 반대편 레시포드가 공을 잡았을 때 이 반대편 가르나초의 이런 공간이 너무 비어 있었거든요. 만약에 슈팅이 아닌 패스를 반대편에 조금만 열어줬으면 이 가르나초가 완전히 그냥 뭐 텅 빈 골문에 마무리할 수 있는 장면이었고 이후에도 이 레시포드 슈팅 마무리된 이후에 가르나초도 아쉬움을 표현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가르나초의 영향력이 조금 떨어졌다. 그리고 레시포드도 부지런하게 움직였으나 뭔가 지난 시즌에 그런 엄청난 득점력을 보였던 레시포드인데 이날만큼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요. 안토니 레시포드 가르나초의 그런 조합들이 울버햄튼의 이런 수비적인 압박에 막혀서 고전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물론 맨유가 6대 한 4 정도 61%의 점유율을 가져가면 상당히 높았고요. 뭐 기대 득점이라든가 토탈 슈팅에서도 8번이나 기록을 했고 울버햄튼은 5번에 그쳤습니다. 뭐 패스의 그 정확도라든가 시도라든가 뭐 이런 모든 면에서는 맨유가 앞선 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브루노와 마운트의 이런 공격적인 이 공격형 미드필더 2명을 놨을 때 이런 조합들 그리고 공간을 어쨌든 울버햄튼이 잘 이용했고요. 어떻게 보면 뭐 빅찬스는 둘 다 지금 0-0으로 돼 있긴 하지만 이 쿠냐의 그런 단독 드리블 원맨쇼에 의한 이런 찬스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맨유 입장에서는 점유율은 앞섰지만 이 브루노와 마운트의 조합에는 물음표가 달린 전반전이었고요. 어쨌든 누가 하나 점유율 뭐 경기를 지배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유율은 맨유가 더 높았고요. 이 울버햄튼은 효율적인 역습을 시도하면서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후반전에도 쿠냐의 좋은 컨디션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장면인데요. 쿠냐가 이 중앙에서부터 공을 잡아서 이런 좀 맨유의 그 두 명의 수비수가 지금 압박을 시도하는 장면에서도 과감하게 침투를 합니다. 이후에 쿠냐가 이런 아크 부근까지 와서요 슈팅을 기록을 했는데요. 오나나의 그런 운동 능력, 선방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쿠냐의 슈팅이 정교하게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나나가 빠르게 반응해서 다이빙 선방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아쉽게 무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맨유에서 보시면 이 쿠냐의 돌파를 뭐 가세미로라든가 지금 후반에 이제 리산드로가 빠지고 린델로프가 투입이 됐는데 린델로프라든가 좀 압박을 저지해주지 못했습니다. 린델로프의 전진 수비가 조금은 뒤늦었고요. 쿠냐가 슈팅하기 전까지 린델로프가 다가가서 뭐 태클은 시도는 했지만 어쨌든 이 제어하지 못하면서 쿠냐의 좋은 찬스가 나왔고 어쨌든 쿠냐는 지금 전반부터 후반까지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맨유의 수비를 흔들었습니다. 어쨌든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쿠냐가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아쉬웠던 사라비아를 대신 좀 다른 카드가 필요했고요. 결과적으로 후반 18분 황희찬 선수가 교체 투입됐습니다. 뭐 오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술로트를 황희찬에게 쥐어진 모습 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왼쪽 손에 든 이런 쪽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전술적인 움직임에 대한 지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라비아 조금 아쉬웠던 쿠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활약이 좀 미비했던 사라비아가 대신 황희찬 선수가 후반 18분에 투입이 됐습니다. 황희찬은 곧바로 전술로트를 들고 누네스를 향해서 이런 변화가 있고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하면서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황희찬이 곧바로 투입되자마자 뭔가 이렇게 측면에서 또는 측면과 전방에서 좋은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갔고요. 첫 번째 슈팅은 후반 21분에 나왔습니다. 스로인을 받아서 측면에서 받았는데요. 이때 맨유의 압박이 아무래도 조금 약했기 때문에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동해서 첫 슈팅을 기록하긴 했지만 상당히 크게 좀 벗어났습니다. 반대편의 네투가 상당히 손을 벌리면서 달라고 했지만 황희찬이 과감하게 슈팅을 기록을 했고요. 어쨌든 첫 슈팅 그리고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과 가벼운 몸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황희찬이 이런 찬스를 만드는 모습이었고요. 이번에는 쿠냐와 황희찬의 호흡이
돋보였습니다. 쿠냐가 중앙에서 마찬가지 공을 잡아서 과감하게 침투를 했고요. 이 쿠냐의 그런 단독 드리블 장면을 지금 계속 맨유 수비수들 또는 맨유의 미드필더들이 제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의 문전 앞까지 가서 황희찬에게 패스를 연결했고요. 황희찬은 측면을 침투를 해서 이런 이타적인 패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수비를 거쳐 네투에게까지 연결이 됐는데 네투의 마무리는 아쉽게 오나나에게 막혔고요. 네투는 크게 아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황희찬이 들어가면서 측면과 전방과 중앙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찬스를 만드는 모습에서는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어쨌든 황희찬과 쿠냐의 호흡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맨유 입장에선 전술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래도 마운트가 야심차게 선발로 나서긴 했지만 활동량에서 박스박스로 움직이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볼터치 숫자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나도 분석을 하겠지만 마운트의 볼터치가 상당히 적었고 경기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없었습니다. 에릭센과 산초를 대신해서 투입을 했고요. 이 산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르나초를 대신해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운트가 빠지고 에릭센이 투입이 되고, 아무래도 지난 시즌 이 카세미루, 에릭센, 브루노, 그러니까 에릭센은 좀 더 공격형이라기보다는 후방에서 경기를 조율하고 수비적인 가담을 하는, 그러니까 에릭센이 좀 더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에릭센에게 그런 역할을 기도했고요. 아무래도 가르나초가 좀 영향력이 많이 적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토니라든가 레시포드는 찬스가 있었는데 가르나초 찬스가 좀 부족을 했고, 공을 잡았을 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산초를 투입을 하면서 변화를 가져간 맨유입니다. 결국에 이 변화 카드가 적중을 했고요. 어쨌든 브루노의 정말 이 선수는 어쨌든 공을 잡았을 때 전진할 수 있고 이 과감하게 전진 패스, 물론 패스 승률이 아주 높은 선수는 아니지만 한 방이 연결됐을 때는 정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브루노거든요. 정말 마법 같은 로빙 스루 패스가 후반 31분에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에 상당히 좋은 움직임,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완비사카를 향해 정말 마법 같은 스루 패스를 연결을 했고요. 완비사카가 빠르게 침투해서 반대편을 향해 오는 바란을 향해서 정말 공간을 제대로 보고 패스를 이어갔습니다. 이때 바란이 정말 바란이야 워낙 높이라든가 이런 제공권이라든가 이런 헤딩에 대해서는 탁월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수비수의 경합에서 당연히 물러서지 않았고 정말 좋은 위치 선정에 이은 깔끔한 헤더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또 완비사카, 그러니까 지난 시즌 좀 공격력이 좀 완비사카 이런 태클 능력이라든가 수비 능력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탑 클래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공격 가담이 좀 아쉽다. 그리고 에릭 테나흐 감독 체제에서는 빌드업을 시도하고 측면에서 어쨌든 공격을 풀어줘야 되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완비사카의 활약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테나흐 감독의 협조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울버햄튼도 전술 수정이 필요했죠. 선제골을 허용했기 때문에 부에노랑 이제 파비앙 실바를 투입을 하고요. 황희찬은 다시 측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주로 왼쪽 측면에 이동을 했고 실바와 쿠냐가 중앙에서 투톱처럼 뛰면서 호흡을 맞추고요. 맨유 같은 경우는 이제 펠레스트라든가 후반 막판에는 이제 맥토미니까지 투입을 했는데 어쨌든 전술 변화를 주면서 황희찬을 좀 더 자유롭게 측면에 두면서 측면과 중앙을 이동하게 하면서 플레이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후반 35분인데요. 측면으로 이동한 황희찬의 영향력이 더 살아났습니다. 아무래도 황희찬이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투입되자마자 울버햄튼 공격이 좀 살아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후반 35분에 세메두의 측면 크로스가 황희찬까지 연결이 됐고요. 슈팅을 기록하긴 했지만 좀 위력이 약하면서 벗어났습니다. 또 왕비사카가 황희찬과의 1대1 장면이 점점 많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 슈팅 장면에서도 왕비사카가 어떻게 보면은 코스를 잘 막았기 때문에 황희찬의 슈팅이 조금은 빗나가는 모습입니다. 맨유가 이 선수를 왜 데려왔는지, 그리고 어쨌든 엄청난 위대한 레전드라고 볼 수 있는 다비드 데아를 과감하게 내보내고 오나나를 왜 데려왔는지는 이 경기 한 장면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상당히 전진 수비, 그러니까 아무래도 에릭 테나 감독 체제에서는 라인을 상당히 올리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발빠른 오나나 그리고 상당히 커버 범위가 넓은 오나나가 메워주는 모습들을 기대했는데요. 가장 큰 기대는 역시 선방 능력이죠. 이런 후반 37분, 37분과 38분에 우측면에서 어쨌든 울버햄튼이 두 차례나 좋은 찬스를 만들었고 컷백을 시도하면서 실바의 두 번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오나나의 엄청난 선방에 맡겼고요. 물론 슈팅이 그렇게 조금은 좋은 찬스에 비해서는 아주 완벽한 슈팅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나나가 두 번 모두 빠르게 반응하면서 사실 이렇게 공을 쳐냈을 때도 위험지역으로 공을 쳐낼 수 있었지만 오나나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선방을 했고 빠르게 반응하면서 왜 맨유가 이 선수 또는 테나 감독이 이 아약스절에 제자였던 이 오나나를 왜 데려왔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요 장면이 가장 결정적인 울버햄튼의 장면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추가 시간이 좀 더 길어졌거든요. 7분 정도가 주어졌는데 실바가 중앙에서 황희찬을 보고 패스를 연결했고 황희찬이 이제 스텝 오버, 그러니까 우리는 헛다리 짚기를 통해서 과감하게 전진을 하면서 측면을 허뭅니다. 완비사카가 이때만 해도 좀 뚫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황희찬이 정말 과감하게 침투에 이은
드리블 돌파에 이은 슈팅도 아주 궤적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런 강도라든가 궤적이라든가 코스가 모두가 괜찮았지만 완비사카가 이런 긴 다리를 이용한 발을 쭉 뻗으면서 슈퍼태클을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완비사카의 발을 맞고 골문 안쪽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벗어났는데, 어떻게 만약에 이 완비사카의 슈퍼태클이 아니었다면 골문으로 충분히 향할 수 있는 장면이었고, 어떻게 보면 득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어쨌든 황희찬 선수는 후반에 투입돼서 계속해서 좋은 영향력을 보여줬고, 이 장면이 가장 아쉽게 마무리가 됐는데 결국에는 맨유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란의 결승골이었고요. 캡틴, 이번 시즌부터 메가이어를 대신해서 맨유의 주장 한 장을 단 브루노의 마법 같은 한 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선수 원성유를 뽑자면 당연히 오나나 선수를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풀타임을 활약을 했고요. 무려 6개의 선방을 기록했습니다. 패스 정확도는 이제 36개를 시도해서 24개를 성공시켰지만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긴 했으나 롱패스의 성공률은 상당히 낮진 않았고요. 어쨌든 후방에서 안정적으로 빌드업을 시도하면서 프리시즌에 약간의 실수가 있어서 걱정이 많았지만 리그가 되자마자 좋은 선방 능력과 본인의 장점, 넓은 커버 범위를 보여주면서 맨유가 이 골키퍼를 왜 데려왔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네, 경기 분석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에는 맨유가 한 6대4 정도로 앞서 있었지만 후반에 이제 맨유가 골을 넣고는 라인을 조금 내리는 어쨌든 수비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특히 레시포드를 빼고 맥토미를 넣으면서 전방 공격수 없이 수비적으로 가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51대49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팽팽한 흐름의 점유를 가져갔고요. 기록만 보면 울버햄튼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슈팅도 23개, 후반 막판에 거의 울버햄튼이 경기를 주도했고, 특히 황희찬 선수가 들어오면서 완벽하게 이제 경기를 좀 지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슈팅도 23개가 나왔습니다. 물론 빅찬스는 맨유가 2개로 하나 더 많았고요. 어쨌든 뭔가 맨유 입장에서는 아주 완벽했던 경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울버햄튼은 경기를 잘했고 이 오닐 감독이 짧은 시간 내에 팀을 그래도 잘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 시즌부터 울버햄튼이 강등권까지 내려갈 뻔했던 그런 상황들은 아무래도 골 결정력이었습니다. 디에고 코스트라든가 여러 공격수들을 데려왔지만 결국에는 좋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런 결정력이 부족했던 울버햄튼이 이번 시즌도 이런 결정력에 대한 물음표는 분명히 이어갔습니다. 네, 쿠냐와 황희찬의 영향력은 충분히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골결정 문제는 여전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품몹의 스탯을 가지고 왔는데 대부분의 공격 수치, 슈팅 숫자, 벗어난 슈팅, 유효 슈팅, 블락에 막힌 슈팅, 모든 면에서 사실은 지금 박스 안에서 들어간 슈팅, 박스 바깥에서 나온 슈팅, 모든 면에서 지금 울버햄튼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효 슈팅을 만드는 유일하게 한 장면을 만들었던 그런 게 맨유가 앞섰고, 골결정력에 있어서 이 브루노의 그런 어쨌든 이 스타 플레이어의 한 방, 그다음에 월드클래스 수비수죠. 바렐의 한 방이 결국에 통했고요. 울버햄튼이 경기를 잘 풀고도 여전한 골결정 문제를 드러내면서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맨유에 대한 고민은 역시 브루노와 마운트, 어쨌든 새로운 중원 조합, 너무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 중원의 공간이 좀 뚫리는 모습들, 그거를 지금 울버햄튼은 황희찬이라든가 쿠냐라든가 사라비아라든가 네투라든가 이런 선수를 잘 어쨌든 공간을 침투를 했거든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좀 맨유가 좀 과제를 안은 것 같고요. 패스라든가 점유율은 조금 맨유가 거의 대등했고, 패스라든가 블럭이라든가 키퍼 세이브라든가 이런 기록들만 맨유가 앞섰고요. 나머지 롱패스라든가 크로스의 정확도라든가 모든 면에서는 울버햄튼이 조금 앞섰습니다. 태클에 대한 것도 그렇고 가로채기도 17대8로 울버햄튼이 앞섰습니다. 공중전이라든가 경합에 대한 승리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울버햄튼이 앞섰습니다. 어쨌든 맨유는 이런 중원의 이 새로운 조합이 이런 공간을 발생했을 때 상대가 만약에 역습이 더 좋고 만약에 골 결정에 더 좋은 팀을 만났다면 충분히 공략을 당할 수 있었던 경기였고요. 맨유 입장에서는 중원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황희찬은 이제 한 27분 정도, 물론 추가 시간 7분까지 더하면 34분 정도를 소화했는데요. 충분히 존재감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골이나 도움은 없었지만 4번의 슈팅, 그리고 마지막 그 후반 추가 시간에 나온 슈팅은 정말 결정적이었거든요. 어쨌든 좋은 슈팅 장면을 만들었고 패스 성공률도 86%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좀 터치를 상당히 많이 가져가면서 영향력을 발휘했고요. 드리블이라든가 크로스라든가 롱볼 모두 하나씩 성공을 시키면서 100%의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수비가담도 상당히 잘 해줬고 경합 장면도 또는 파울을 또 완비사카와 1대1 장면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 파울을 2번이나 유도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서도 존재감을 보여준 황희찬입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황희찬에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후반에 투입된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평점 7점을 받았고요. 실바도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그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은 게 황희찬입니다. 울버햄튼 중에서는 쿠냐를 빼놓을 수 없죠. 원맨쇼를 펼쳤던 쿠냐와 아인누리 선수가 8점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플레이 오브 더 매치 최우 선수에는 쿠냐가 선택이 됐습니다. 맨유가 이겼음에도 좋은 평가를 받은 건 역시 쿠냐이고요.
맨유에서는 좋은 선방쇼를 펼쳤던 오나나가 8점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고, 뭐 브루노라든가 완비사카, 바란, 득점에 관여했던 이 선수들이 7점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공격진에 있는 레시포드랑 가르나초가 평점 5점, 상당히 좀 부진했는데, 레시포드는 지난 시즌에 그런 흐름을 잘 이어가지 못했고요. 가르나초는 이런 특급 춘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의 장기인 이런 폭발적인 스피드를 살리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후스코닷컴의 평점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황희찬을 막아놓은 슈퍼태클 완비사카가 최우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매체들마다 조금씩 평가가 달라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후스코닷컴은 이런 슈팅이라든가 좀 득점에 대한 이런 기여도 또는 어떤 기록에 대한 기여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완비사카가 가장 높은 평가 8점, 도움을 기록했잖아요. 도움을 기록했기 때문에 8점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황희찬은 후반에 투입돼서 6.1점에 아주 뭐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들은 매체에 따라서 또 보는 이런 분석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완비사카와 오나나, 좋은 선방쇼를 펼친 오나나가 가장 높은 평점을 받으면서 맨유의 1대0 승리로 이 경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울버햄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골결정력에 대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게 급선무고요. 맨유는 승리는 했지만 과제가 남았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루노와 마운트 조합을 어떻게 계속 이어갈 것인지, 마운트의 이런 부진을 어떻게 빨리 벗어나는 게 급선무일 것 같고, 히트맵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마운트와 황희찬의 이런 히트맵을 가지고 왔는데요. 마운트가 선발로 출전해 더 많은 시간을 더 뛰었지만 터치 장면에서는 30대 25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운트가 그만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황희찬은 많은 터치를 가져가면서 공격의 영향력을 보여줬다라는 게 이 히트맵 기록에서 나올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마운트가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이런 중원에서 상당히 공간을 많이 내준 맨유입니다. 맨유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마운트를 쓸지 아니면 지난 시즌의 조합인 에릭센과 카세미루, 그 다음에 브루노의 조합을 사용할지에 대한 것은 테나 감독의 고민으로 남을 것 같고요. 빨리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네, 1라운드의 마지막 경기였고요. 맨유가 울버햄튼, 황희찬이 뛰고 있는 울버햄튼을 1대0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울버햄튼은 지난 시즌 이어져온 골결정 문제가 여전했고요. 하지만 황희찬은 짧은 시간을 소화하고도 충분히 영역을 보여줬다라는 점에 좀 희망을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라운드에서는 황희찬과 쿠냐의 선발 출전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후반에 좋은 호흡을 보여줬고, 또 황희찬 선수가 또 수비 가담이라든가 이런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두 선수의 호흡에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포포트 한국판 정준 편집장이었고요. 앞으로도 한준TV를 통해서 유럽 축구 소식을 계속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